예, 비디오를 켜주시면은 교수님들하고 같이 네, 좀 상호작용하는 데 더 수월하게 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은선 교수님께서 비디오를 켜주셨고요. 네, 김현진 교수님도 비디오를 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격이다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요즘은 컨텐츠를 가지고 수업하기도 하지만은 줌으로 예, 이런 줌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화상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또 학교에서도 그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컨텐츠의 질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편차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줌 수업을 오늘처럼 줌으로 수업하거나 연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그냥 교실에서 강의식으로 수업하듯이 줌으로 옮겨와서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상호작용으로 예, 우리 이제 그 줌에 나와 있는 들어와 있는 이렇게 그 학생들 예, 여러분들처럼 교육생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네,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 그걸 더 파악하는데 좀 더 참고하시면 참 좋은 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박은성 교수님과 김영진 교수님은 멘티미터를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네, 예, 있으세요. 좋습니다. 자, 김영진 교수님은 어떠세요? 김영진 교수님은, 예, 네, 채팅창에 써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많지 않은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 저기 마이크를, 예, 지금은 또 음소거로 해주시고, 나중에 음소거 해제를 하면서 바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해도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박은선 교수님처럼 사용해 보신 분, 또 김영진 교수님처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 다채롭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요게 예, 그 공짜로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도 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교실에서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는 아주 효과적인 그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이라서 많이 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연수에서도 제가 앞부분을 예, 이걸 가지고 할 텐데 미리 간단하게 제가 만드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 제가 이거를 해드릴게요. 자, 따라서 제가 하는 거를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프리젠트를 가가지고요. 자, 평소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어떤 수업 방법을 주로 사용하시는지 제가 연수 때마다 항상 묻습니다. 제가 미리 해놓으면, 예, 자, 저 코드를 드릴 거예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링크, 카피 링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을 자 밑에 보면은 위나 밑에 여러분 이 줌의 메뉴를 보면은 채팅창이 있죠. 그걸 열어서 제가 지금 공유하는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예, 화면을 좀 줄여야 되겠다 싶으면 줄이셔도 되고요. 네, ESC 눌러가지고 좀 줄이셔도 됩니다. 모니터 하나를 쓰시는 분들은 네, 채팅창을 링크를 클릭을 한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네, 들어오셨습니다. 박은선 교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닐까 싶은데요. 빠르게 또 두 번째 들어오셨고요. 네, 우선 강의가 지금 두 분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강의는 기본으로 보통 갈 것 같습니다. 그지요? 지금 두 분만 해도. 그 다음에 토의 토론, 실기, 프로젝트도 하시는 분 계시네요. 네, 예, 응답을 한번 제가 이제 막 이거 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천천히 기다리면서 김영진 교수님 입력했는데 안 넘어가져요. 입력을 하셨으면은 예, 여기서 반영이 됐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섯 분이 응답을 하셨고 실기 수업 예, 플러스 이론도 같이 병행하시네요. 우리 교수님들. 예. 네, 여덟 분이 응답을 하셨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이 응답에 따라서 이게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예, 저는 제 수업에서 이거를
아주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 블렌디드 러닝 중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립 러닝이라고. 예, 플립 러닝을 제가 활용하는데 수업에 적용해 가지고 플립 러닝 수업을 하는데 이 그 멘티미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와 처음에 신기하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바로바로 응답이 보이니까 더군다나 좋은 게 여기 오른쪽 구석 코너에 보면은 10이라고 돼 있죠. 근데 어느 분이 어떤 응답을 하셨는지는 안 보이거든요. 학생들도 부담 없이 여기에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네. 자 10 분이 10 분이 응답을 해 주셨어요. 10 분의 내용을 제가 잠깐만 볼게요. 1위 강의를 제일 많이 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마 실기, 예 실기 그리고 토의 토론, 학생 발표, 프로젝트. 오늘의 주제인 팀 기반은 별로 안 알고 계세요. 예. 왜 안 하실까? 오늘의 주제가 팀 기반인데 네. 이거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연수를 또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요거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봐 보세요. 요거 마우스를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은 없던 메뉴바가 등장하지요. 예. 없던 메뉴바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넥스트 화살표를 클릭을 할 거예요. 넥스트 화살표. 네, 그러면은 예, 평소 수업할 때 어떤 점이 힘드셨는지를 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평소에 힘드셨던 거. 예, 이게 이 8가지가 어떻게 해서 도출이 되었냐면 저는 교육공학을 아까 전공한다고 했잖아요. 교육공학은 굉장히 실제적인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일환으로 컨설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20년이 넘게 이런 대학의 교수님들 대상으로 수업을 녹화한 영상을 분석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직접 대면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컨설팅을 개인 혹은 그룹으로 컨설팅을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것만 해도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1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께서 수업하시면서 애로사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혹은 제가 분석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예. 자 잠깐만요. 지금 화면에는 PPT가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새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멘티미터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화면이 안 넘어간다."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군요. 제가 요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화면이 예 가끔 요런 생각 요런 상황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자, 평소에 수업할 때 어떤 점이 힘드셨나요?를 여쭤봤었고 6 분이 현재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응답하는 것에 따라서 이 화면이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요 8가지가 도출된 게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희한하게 지역도 상관없고 대학도 상관없고 전공도 심지어 거의 상관없이 공통 분모로 추출되는 게 바로 이러한 8가지의 그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 8가지 애로사항 중에서 현재 여기에 들어오신 교수님들께서는 특히 어떤 부분이 힘드셨는지를 제가 예 일종의 약식 컨설트를 하는 셈이지요. 네. 자, 채팅창에 보면은 현재 사용 중인 사이트가 지금 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클릭하시면은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6분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네,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6분 더는 안 넘어갈까요? 예, 그러면 요거 가지고 제가 볼게요. 보면, 9분. 삽시간에, 예, 자, 예, 9분이네요. 9분 됐습니다. 네, 우리 김영진 교수님 했어요. 라고 채팅창에 넣어주셨습니다. 네, 자, 보면은 한 반에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시네요. 한 반에 학생들의 수준 차이. 아까 지금 미래융합대학의 성인학습자, 예, 재직자 위주의 성인학습자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예, 사전에 어떠한 선행 학습이나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수준 차이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네, 그만큼 히스토리가 다양하다는 얘기거죠. 네, 학습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특히 오늘 주제가 팀 기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팀 기반, 팀플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하는 게 학생들의 이 팀 안에서도 편차가 나타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진행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커요. 게다가 성인이니까 관심사가 제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크겠죠. 예. 자,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자, 한 반에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앞서서 팀 기반을 거의 안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안 하신다고 하셨죠. 현재 예, 수업이. 팀 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 때문에 고민이다. 우리가 팀 기반을 하더라도 팀 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이 들어오긴 합니다. 학생들이 질문 대답 잘 안 하고 호응이 없어요. 희한해요. 어릴 때는 선생님이 유치원에서 뭐 물어보거나 초등학교 학생들 질문을 하면은 자야자야 하면서 막 대답하려고 예, 그렇게 저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손을 번쩍번쩍 드는데 갈수록 이렇게 입이 무거워지고 대답을 잘 안 하고 그래요. 예. 근데 오늘 오신 분들 지금 응답을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 11분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때요? 말씀으로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클릭하고 들어오고 이걸로도 충분히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계세요. 의사표현을. 그래서 수업에 있어서 여러분이 학생들하고 상호작용하는 수단을 언어도 말씀이 있지만 글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저는 학생들하고 상호작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질문하면 학생이 대답 안 해요. 학생이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학생이 질문도 안 해요. 답답하고 힘들다고 하세요. 그런데 보면은 학생들이 말을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닌 상황이 많습니다. 몰라서,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주목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여러 가지 맥락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참여를 촉진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지금처럼 말은 안 하고 예, 응답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연수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배우실 텐데요. 학생 수가 많아서 실습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원천적으로 이 학급당 분반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 혼자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사이즈로 이게 인원 수에 따라서 실기 실습을 할 때 적정 분반이나 이게 이제 허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같은 그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같은 인원이라도 그 부분을 교수님께서 그 제약 조건은 있지만은 그 안에서 실습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제가 실습 수업도 컨설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 실습 수업의 폐해,
부작용 요거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실습이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이따가 좀 얘기 좀 잠깐 나눌게요.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자, 이거 큰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해를 못한다. 예, 그건 내가 열심히 가르쳤지만은 수업에 효과가 없었다. 헛수고했다. 이거거든요. 헛수고했다. 이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해를 왜 못했는지 파악하고 그거를 빨리 대처해서 해결해 줘야 돼요. 원천적으로 또 원천적으로. 왜냐하면 이 드러나는 현상과 현상의 문제점은 학생이 이해를 못하는 건데 이 문제 현상이 왜 나타났는가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원인이 딴 데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이 심층 원인이.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나 혹은 스스로 자가 컨설팅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 내가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를 자꾸 파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가 이거 그거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거 좋아하는데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질문을 해 보셔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그다음에 또 '그 문제는 또 왜 생겼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심층 진짜 문제의 원인이 나타나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어 주는데 시간이 늘 부족해요. 이것도 단골로 등장하거든요. 예. 문제를 풀어 주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해결 방법은 문제 수를 줄이거나 일단 문제 수를 줄이거나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시간을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50분 딱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저는 온라인 BL 수업도 같이 권장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블렌드 러닝이라는 부분으로 따로 또 얘기가 될 텐데 오늘은 팀 기반 쪽에 좀 이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진도는 나가야 되는데 진도 부담이 크고 시간은 없고 분량이 많고 예.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좀 갖고 계시는 문제들이고 제 수업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런 이런 애로사항을 여기에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예요. 이게 문제들이 학생이 호응하지 않으면은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교수님만의 문제가 절대 아닌 거예요. 원인이 교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학생의 문제에서 이 부분이 드러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교수님이 최대한 교수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용해 보시는 거. 이게 지금 목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요, 이제 엑시트 해볼게요. 엑시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짜다 보니까 한번 나가서 제가요, 하나를 더 할게요. 이건 뭐냐면, 팀 기반 학습을 도입하려고 생각하니까 땡땡이 걱정됩니다. 아까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자, 카피 링크, 새로 링크를 드릴게요. 새로 링크를 드릴 겁니다. 자, 잠시만요. 링크 채팅이 새로 링크를 자 새로 링크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팀 기반 학습을 도입하려고 생각하니까 땡땡이 걱정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 별로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내 수업에서 이 학생들 데리고 하려니까 땡땡이 걱정됩니다. 또는 평소에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또 궁금한 거. 자, 여기 보니까 벌써 얘기해 주셨어요. 강의도 집중을 못 하는데 이건 잘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시다. 예. 이게 이제 특히 미래융합대학은
이 성인 학습자들의 어떠한 그 특성이 있잖아요. 예, 그 재직자들.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클 거예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강의 집중을 못하는데, 강의 집중 못하는데 이건 잘할 수 있을까? 공정한 평가, 공정한 평가. 예, 공정한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왜? 팀이니까.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무임승차하는데 이 평가를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겠죠. 지금 말씀하신 게.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이걸 클릭을 하면은 앞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딱 전면으로 확 등장해요. 중앙에. 네, 그래서 주의 집중을 학생들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팀을 나눌 때 어떻게 나오면 좋을까요?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인원, 성별. 예, 그래서 팀 편성에 대한 부분 고민이 되시는군요. 자, 그 다음에 줌에서 진행할 때는 그렇죠. 각 팀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또 지도하는 게 쉽지 않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줌에서 벌써 우리 이거 응답하신 교수님은 줌에서 소회의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줌의 소회의실. 그렇죠? 예, 그래서 줌의 소회의실을 활용할 때 팀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지도하는 거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를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수업일 경우는 경험이 없는 상황이고 비대면 수업에서는 팀원들 간의 소통이 어려우니까 이게 더 힘드시다. 예, 충분히 이것만 봐도 벌써 이렇게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게 공감이 됩니다. 1학년 수업일 경우에 특히 더 하겠죠. 학생들이 서로 또 팀 기반으로 했던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다가 또 비대면까지 하게 되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소통이 더 어렵겠습니까? 예, 이 온라인에서 하는 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추가로 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5분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 5분의 응답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나머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는 옮기겠습니다. 화면 따로 옮기고요. 지금 PPT 화면 나온 거 보이시나요? PPT 화면.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팀 기반 수업 설계 운영 여러분께서 아까 고민이 되셨던 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설계나 운영 전략에서 해소가 돼야 돼요. 네,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수법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 명지대의 미래융합대학 또는 여기 속해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아주 독특한 특성, 고유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 재직자 학생들, 성인 학습자라는 아주 일반 학생들하고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러면서 다양한 교수법을 만드실 수가 있고 그걸 권장해 드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많이 언급이 되는 교수법이 지금 우리가 1등으로 얘기했던 제일 많은 렉처. 그러니까 수업 이퀄 강의는 아니에요. 우리가 강의 계획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64년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대학 수업이 거의 강의가 많았어요. 일부 이제 프로젝트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근데 그때는 그래서 강의 계획서가 수업 계획서하고 같은 말이지요. 지금은 안 그래요. 수업 계획서라고 해야지 정확해요. 수업 안에서 우리가 쓰는 교수법이 렉처도 있고, 그 다음에 Q&A도 있고, 디스커션이나 디베이트도 있습니다.
또 하브르타는 유대인의 토익 토론법이에요. 그래서 같이 제가 써놨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던 플립, 그다음에 블렌드 러닝,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혼용해서 쓰는. 사실 코로나가 끝나면 줌 수업 빠이빠이, 컨텐츠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교육의 플랫폼이 교실에서 플러스 온라인으로까지 확장되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갈고 닦은 컨텐츠 개발하는 스킬들, 그리고 줌을 활용하는 온라인 화상 수업 기술들, 특히 저는 미래융합대학에서는 이 플립이나 블렌드 러닝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직자 중심이기 때문에, 성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 그 교실에서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절하게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자, 오늘의 주제가 되는 동료 학습, 피어 튜터링, 이것이 기반이 돼서 팀 기반으로 가는 거예요. 팀 기반. 그리고 체험 학습, 아까 실기 실습도 꽤 순위가 높았거든요. 두 번째로 제가 기억하는데, 실기 실습. 그 다음에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거. 이거는 이 성인 학습자한테는 아주 필요해요. 강의할 때도 문제를 활용해야 돼요. 토의 토론에서도 문제를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프로블럼, 어떤 문제고 어떤 프로블럼이냐, 성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사례, 문제 사례, 이게 아주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실무 문제 사례, 현장의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이 강의에서 언급되거나 토의 토론의 주제가 되거나 팀 기반 학습 프로젝트의 메인 주제가 되면은 아주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성인 학습자가 지금 그냥 성인이 아니라 재직자거든요. 이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건 본인들이 맞닥뜨린 직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 그게 지식이든 기술이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여기 그 수업에서 도입이 돼야 돼요. 그럼 프로젝트도 팀 기반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팀 기반이거든요. 팀 기반 토의 토론도 있고, 팀 기반으로 프로젝트도 하고, 팀 기반으로 문제도 문제 기반 학습 PBL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문제 기반 학습을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도 개인 프로젝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팀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액션 러닝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범주화를 시킨 이유가, 이런 것들은 특히 액션 러닝은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 100% 리얼 프로블럼, 현업에 맞닥뜨린 100% 리얼 프로블럼을 갖고 와서 문제를 푸는데, 단 제약이 있어요. 대학 수업은 15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액션 러닝에서 맞닥뜨리는 문제가 15주 동안에 적절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우면은 1년짜리, 6개월짜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대학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학 수업에서.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는 게 프로블럼이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권해드리고, 성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개인도 할 수 있지만, 개별 프로젝트나 개별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팀으로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그런 얘기들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제가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수업들, 물리치료라든지 작업치료 이런 것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역할극도 예, 이것도 많이 활용되는 예, 그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중에서 자, 팀 기반 학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할까? 내 수업에 적용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할까? 예,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미 제 스타일은 PPT대로 나가지 않아요. 미리 좀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점점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진행해요. 그래서 TBL이란 무엇이고 주의할 사항과 그 다음에 아까 공정한 평가 얘기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그죠? 공정한 평가. 그래서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또 아까 소극적인 얘기 나왔어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때문에 팀 기반 학습할 때 힘들다. 벌써 다 제가 알고 여기 예, 주제를 뽑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여를 촉진할까? 사전에 설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학습 피라밋이라고 하는 것이 꽤 많이 알려진 거예요.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채팅창을 한번 열어보시고 5%짜리가 뭔지 한번 적어주세요. 채팅창을 여시고 예,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니까 남아있는 비율이 5%밖에 안 돼요. 어떤 공부법일까요? 답을 빨리 써주셨어요. 제일 먼저 써주신 분이 다니엘라, 다니엘, 어떻게 제가 불러드려야 될까요? 다니엘라 트링스, 이렇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예, 바드 가까이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이신데, 제일 먼저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강의, 그 다음에 박은선 교수님도 교수자 강의, 네, 노성남 교수님도 강의 이렇게 세 분이 빠르게 응답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강의를 듣기만 하면 5%밖에 안 남아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제일 많이 썼던 거는 사실 강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의하면 이 피라미드 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영양가가 없는 방법을 메인으로 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쭈루룩 내려가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실기 실습, 예, 이런 것도 있고, 현장 견학도 있고, 직접 해보는 거, 체험이 95%인데, 더 막강한 게 있네요. 이게 뭐예요? 90%나 되는 거. 자, 채팅창에 써주세요. 90%나 되는 거. 이건 정말 영양가가 있는 거죠. 학생들이 90%나 남아있대요. 이렇게 공부했더니. 뭘까요? 이거 모르시나? 어, 예, 지금 답이 올라왔습니다. 문소영 교수님, 팀 기반 학습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예, 연결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우리 다니엘라 트링스 교수님은 어디 교수부 연수를 많이 들으셨을까요? 이걸 참 잘하시네요. 아까도 1차적으로 예, 답변해 주셨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 박은선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 또 서로 가르치기. teaching others. 같이 다 지금 답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팀 기반 학습이 90%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팀 기반, 즉, 팀 내의 팀원들이 서로 가르쳐 주는 활동이 팀 기반 학습 속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팀 기반 학습에서
서로서로 가르쳐주는 90% 활동이 일어나야만 오히려 그거를 가르쳐준 사람이 내용을 더 확실히 이해하고 또 오래 기억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피어 투터링이 되는 겁니다. 피어 투터링.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거 이제 미리 하셨거든요. 예, 걱정되시는 거. 그래서 뭐가 걱정되시느냐 그랬더니 강의도 집중을 못 하는데 우리 학생들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공정한 평가 얘기도 하셨고 팀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인원은 몇 명으로 하고 어떻게 편성하는 게 좋으냐. 네, 그리고 줌에서 소외의실, 예, 여기 이 활동에서 예, 제대로 잘 안 되는 거,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들도 하셨고, 또 온라인에서 비대면 상황에서 소통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힘들다. 이런 걱정들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자, 팀플에 있어서 제가 컨설팅을 많이 했잖아요. 예, 학생들 의견도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예, 무작정 팀플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간혹 계시다. 도대체 맥락이 없어요. 이거를 이번 학기 교과목에서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런 좀 안내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성인 학습자니까 더더군다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작정 따라오세요라고 해가지고 순순히 따라오질 않아요. 납득이 돼야 돼요. 이 성인 학습자들의 그 특성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설명이 제일 효과적이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부딪히는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장의 업무,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갖고 프로젝트로 끌고 오는 거예요. 자, 미래융합대학에 성인 학습자 대상의 교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지금 뭐 여러분이 심리치료, 사회복지, 뭐 건축 해가지고 지금 전공을 살펴보니까 다양하게 지금 계시거든요. 예, 여기 이런 심리치료하는 현장 뭐가 될까요? 그런 심리치료 상담하는 여러 센터들도 있을 거고 이런 데에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 상황을 갖고 와서 팀플의 주제로 만들거나 프로젝트의 주제가 돼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가 납득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뜬금없이 가져온다. 그래서 이거가 어떤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이 학습자의 경험하고 맞물려서 관심사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 브릿지, 예, 요게 연결고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분명하게 수업에서 프로젝트를 주실 때나 팀 기반 학습을 시행하려고 하실 때 분명하게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한 끗 차이거든요. 우리가 짝퉁 얘기 많이 하죠. 명품과 가품의 차이 보니까 정말 한 끗 차이예요. 명품은 이 그 무늬 같은 게 틀어지지가 않고 딱 정말 잘 맞아요. 예,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 서로 이렇게 기우는 부분 있죠. 그거의 왼쪽 오른쪽에 이 그 무늬가 정확하게 딱 맞아요. 일치해요. 아기가 맞다고 얘기하죠. 그거만큼 우리가 이 그 다양한 수업을 교수법을 통해서 하는데 똑같은 교수법인데 팀 기반 학습인데 어떤 교수님은 그 팀 기반 학습을 시행해서 엄청나게 5점 만점에 4.9 정도의 강의 평가 만족도가 올라가고 어떤 교수님은 학생들이 일을 빡빡하면서 다시는 내가 저 교수님 수업을 신청하나 봐라. 막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교수법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운영을 하느냐. 근데 그 운영을 할 때 팀 기반은 첫 번째, 이 맥락을 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요것도 하나 중요해요. 방목형 이거 팀 기반을 하는데 알아서 하세요. 너무나 믿는 거죠. 안 그래요. 성인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존중할 부분은 존중하고 반영해야 되지만 이들도 이 수업에서는 초보예요. 초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산출물이 뭐가 나와야 되고 하는 이 팀 기반 학습에 있어서의 산출물이라든지 아니면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면서 우리가 그 좋은 말이 있어요. 양치기처럼 앞에서 이끌어 줄 때도 있고 중간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어긋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될 때도 있고 하고 잘 굴러가고 있으면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는 좀 뒤에 빠져서 잘 가고 있는지를 뒤에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숙하게 중앙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될 때, 좀 빠져서 뒤에서 봐야 될 때, 앞에서 방향을 이끌어 줘야 될 때, 이런 것들이 팀 기반 학습에서는 상당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게 뭐냐? 팀 기반 학습, 러닝이잖아요. 팀 베이스 러닝이에요. 즉, 러닝의 주체는 학생이에요. 교수님이 팀 기반 학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은 팀 기반 학습을 수업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의 경우에는 팀 기반 학습을 활용한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팀 기반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전체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이 역할이 교수님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여기 방목은 아주 해로운 수업 방법이에요. 학습자하고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안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헤매고 있는데 팀 기반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헤매고 있는데 교수님이 그냥 보고만 있다? 그럼 곤란해요. 적극적으로 이때는 개입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프로젝트 절차에 대한 안내, 이게 다 연결돼 있죠. 평가, 아까 평가 얘기하셨잖아요. 무임승차자.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팀플에서 문제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의할 사항, 이게 뭔지. 팀 기반 학습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팀 기반 학습, 팀플 이러면은 우리가 노리고 있는 교육 효과가 있어야 되죠. 뭐든지 교수법은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할 때의 장점, 그런가 하면은 단점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단점을 취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오히려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수법은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 손바닥으로 치면은 손등과 손바닥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팀 기반 학습, 오리지널 팀 기반 학습의 데피니션은 학생들이 팀을 편성해서, 자, 팀 빨간색으로 해놨죠. 이게 중요해요. 팀. 우리가 팀 스피릿, 팀 정신, 팀워크 이렇게 팀을 강조하잖아요. 그것에 주의할 상대적인 안 좋은 단어가 뭐냐면 이쪽에 오면은 집단 학습이라고 있어요. 그룹, 그룹, 그룹. 자, 조심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찰을 해 보세요. 제가 컨설팅을 직접 못하지만은 스스로 한번 그동안에 팀 기반 학습을 했던 경험을 교수님이 학습자로서 대학 다니면서 팀 기반 학습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자, 팀이 아니라 집단이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냥 교수님이 묶어주신 경우, 우리끼리 묶은 경우, 학생들은 명색은
팀이라고 팀 편성, 교수님도 팀 편성했습니다라고 했는데 팀이 아니라 사실은 그룹으로 일단 묶어준 거예요. 아직은 팀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룹이, 집단이, 팀이 되기 위해서 팀 빌딩 과정, 팀 빌딩, 팀으로 빌딩이 되는,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생략이 된 채 집단 학습이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안 좋은 패단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이 팀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 팀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이랬어요. 상호작용과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 좋은 거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성찰해 보시면은 분담을 해버리면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주 문제가 커요. 즉 학생들이 쫓기다 보니까, 보통은 저희도 프로젝트를 하면은 항상 마감에 쫓기잖아요. 아무리 시간을 2주, 3주, 4주 많이 줘도 희한하게 막판에 몰려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분담을 합니다.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그리고 나서 따라라 모아요. 모아서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모아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죠? PPT 만들어서 교실에서 교수님께서 수업에서 발표하세요. 그러면은 그 중에 대표가, 팀장, 이름은 팀장인데 사실은 팀이 아니겠죠. 대표가 나와가지고 발표합니다. 그러면은 팀 점수가 매겨지고 그 팀원들이 다 그거를 공유하죠.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 제가 여기 그림을 가져온 게 파이 조각, 피자 조각이잖아요. 피자 3분의 1, 4분의 1, 한 조각만 먹고 땡인 거예요. 3주 동안, 4주 동안. 피자 한 조각 먹고 땡인 거예요. 이러니 이 시간에 이런 식으로 팀 기반 학습을 할 거면 차라리 교수님의 강의 5%짜리가 더 나아요. 5%짜리가 더 나아요.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 분담학습이에요. 분담학습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나중에 뚜껑 열고 보면은 4분의 1조가 공부한 거예요. 이게 왜? 상호작용과 협력, 이거를 다른 말로 치면은 90%짜리 팀원 가르치기 활동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네. 팀원, 자기가 분담해서, 자, 4분의 1조각을 담당해서 깊이 있게 맛을 분석하고 음미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자기의 성인학습자잖아요. 네, 성인학습자는 이미 자기네 회사에서 또 자기의 적성이나 직무의 상황에서, 우리 군인들도 보면은 병과가 있거든요. 자기들의 그 맡은 분야에 따라서 자기가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맡을 수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맡아야 되죠. 업무 분장은 필요해요. 업무 분장은 필요한데 팀 기반 학습에서는 업무 분장을 해서 그걸로 끝나면은 이건 꽝인 거예요. 폭망한 상황이에요. 업무 분장을 해서 깊이 있게 그 부분을 잘 공부해 가지고 솔루션을 찾고 이러면서 내놓는 과정. 자, 이거는 1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그거를 다른 팀원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대학 수업에서는. 대학 수업에서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식으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솔루션을 제시를 할 거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지요. 성과를 극대화하는 게.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하려면 이걸 다 해야 되니까 깊이 있게 못 한단 말이에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이 전체를 내가 다 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걸로 끝나면은 큰일 난다. 제가 이거를 지금 아주 그냥 지금 몇 번을 반복하고 있죠. 이게 그만큼 문제로 많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팀 기반 학습에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팀 기반 수업을, 그러니까 팀 기반으로 학습하는 이 수업을 저도 수업 시간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주 제가 이 부분은 무지무지 신경 써서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게끔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0점짜리는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래도 많이 이런 안 좋은 현상을 줄이고 있어요. 아직도 더 노력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데피니션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느냐. 예, 요거를 파악하실 수 있죠. 집단이 아닌, 이제 집단으로 끝나는 상황. 집단이 아닌 팀이어야 되는데, 분담이 아니라 정말 팀워크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죠. 자, 우리가 PBL이다, 혹은 액션 러닝이다, 또 케이스 베이스 러닝이다, 이런 것들은 아까 교수법에서 얘기됐잖아요. 언급이 됐어요. 이것들이 팀 기반, 개별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은 팀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액션 러닝을 할 수도 있고, 사례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팀 기반 학습은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많은 좋은 교수법이에요. 팀 기반은. 그래서 공유, 토론, 토의, 피드백, 동료 교수를 잘, 동료 교수라고 하는 거는 피어 투터링, 서로 가르쳐 주기, 이게 90%. 요 활동이 잘 접목이 돼서 이 팀 기반 활동의 협력 활동, 협동 학습, 이런 그 효과를 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팀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팀 기반 학습 오리지널 정의가 있는데 실제 운영될 때 요거는 다른 교수법하고 연동이 돼서 팀 기반 토의 토론, 팀 기반 프로블럼, 팀 기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다 팀 기반 액션 러닝, 이게 지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이거 정리를 딱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경우에도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설계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에 이미 홍유성 교수님이 이거 프로젝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주 자세하게 알로 같은 것도 해가지고 실습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자, 팀 기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들 보면은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임승차하는 학생들. 이거는 교수님도 문제라고 보시는데 학생들은 더 여기에 민감해요. 그래서 공정한 평가 얘기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임승차. 그런가 하면은 또 성인 학습자 중에 오히려 독불장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령을 피우고 적절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 그 회사 안에서 보는 그 인간들의 천태만상 인간들의 유형이 팀에서 다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다 만날 수 있죠. 예. 요령 피우고 깨부리고 무임승차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나 잘난 사람들, 독불장군식으로 뭘 아는 것도 없으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자, 제 말대로 하세요. 막 그러고 의견이 너무 분분한 팀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의견이 소극적인 팀.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거를 MBTI 성격 검사를 통해서 팀을 편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확실히 이건 있어요. 이 외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진짜 요 팀은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잘하고 있나 가서 들여다보면은 영양가 없이 시끄러운 경우도 제법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소극적인 학생들, 내향성이죠. 내향성이 많은 학생들이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조용해요. 그 조용해서 뭘 안 하느냐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이 친구들이 실속 있게 차분차분
또 곧잘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드러난 상황하고 실제로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양파 껍질을 벗겨보듯이 정말 좀 세심하게 모니터링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팀 기반 수업을 방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임승차 독불장군 의견이 너무 분분하거나 그래서 통일을 못하거나 합의를 못 보거나 의견이 너무 안 나오는 경우는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자, 사회자, 우리 팀장, 리더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혼자서 또 독주하는 경우. 근데 이 친구도 참 상황이 안타까운 게 자기가 발표도 해야 되고 뭔가 보고서도 제출할 책임을 일단 팀장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 따라주니까 바쁘니까 그냥 혼자서 독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교수님이 이제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몰리지 않게 팀장 혼자서 주도하지 않게끔. 이거는 교수님의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수업에서 이거를 하려면 참여의 적극성, 지배적이거나 혹은 소외된 학생, 왕따는 아닌데 잘 못 끼어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아까 그 얘기죠. 네, 공유하지 않고, 즉 뭐예요? 90%안 하고, 그다음에 관행적으로 분업하고,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근거 없는 짐작으로 이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팀 기반 학습은 중요한 건 학습이 돼야 되는 거죠. 학습이 돼야 돼요. 학습이 돼야 돼요. 제가 이걸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기업에서,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는 경우는 성과 산출물이 있어요. 때로는 새로 배우지 않고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프로젝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학교에서는 팀 기반 학습을 수업에서 활용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강의해도 되는데 그 부분을 팀 기반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습득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강의할 부분을, 강의에서 가르쳐야 될 부분을 나는 방법을, 수단을 팀 기반 학습으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배워야 될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배우지를 않고 새롭게 추가되는 그 학습, 연구를 하고 스터디가 필요한 거예요. 스터디를 해야 돼요. 스터디 없이 그냥 짐작으로, 특히 성인 학습자는 더해요. 어디서 들은 풍어름 많죠. 해본 경험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새롭게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넘겨짚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솔직히 차라리 교수님이 강의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스터디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가 명확하게 학생들한테 항목이 나가야 돼요. 그들한테 그래서 팀 기반 학습의 주체는 학생이지만 팀 기반 학습을 활용한 수업의 주체, 이거는 교수님이에요. 수업은 교수님이 주인이 돼서 끌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방목이 아니라 여기 이 전체 교수님의 틀 속에서 얘네가 움직여야 돼요. 네, 그거.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렵지 않은 부분이 제가 컨설팅 하면은 팀 기반 학습을 곧잘 활용하고 계세요. 교수님들께서. 다만, 애로사항이 요 부분만 조금만 주의하시면, 즉, 5개 T예요. 요 부분만 터치하면은 이게 90점이 아니라 98점이 될 수 있는데 요 부분이 부족한 거, 그거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 놓치신 부분. 예, 요거 한 끗 차이. 그 한 끗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무임승차 참여 촉진을 위해서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팁. 첫 번째 팁은 일단 팀 기반 학습 그 기반의 수업에서는
중요한 게 전원 발표를 시키셔야 돼요. 전원 발표. 팀장만 발표시키면 안 돼요. 전원 발표를 시켜야 돼요. 전원 발표. 성인 학습자는 뭘 하는 거를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끌려가시면 곤란해요. 자,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교수자의 유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아주 유약한 분이 계세요. 근데 보통은 이 유약하다 하고 얘기하는 거, 자, 이런 분들은 학생들한테 우리 교수님 참 착해요. 너무 인자하고 좋으세요. 이러세요. 이런 평을 들어요. 그런데 인자하고 좋고 착한 분이 너무 지나치면은 수업이 풀어져요. 수업 분위기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수업 분위기가 엉망이 돼요. 특히 성인 학습자. 저는 이 성인 학습자 대상의 수업도 컨설팅을 제법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부족해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규칙을 정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여러분 하자는 대로 할게요. 여러분 의견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 의견은 좋아요. 그러나 이 국가도 헌법이 있고 하다못해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 규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고 팀 기반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규칙이 필요해요. 그들이 만드는 규칙도 있고 자율적으로 교수님께서 수업의 주인으로서 수업의 주인이에요. 수업에 설계하는 주인이고 운영하는 주인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은 수업의 주인이 학생이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학생은 배우러 온 사람이고 그 학생을 도와주려고 교수님이 이 수업을 판을 짠 거예요.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교수님께서 규칙을 세우셔야 돼요. 단 이 규칙이 학생들이 성인 학습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규칙이어야 돼요. 납득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자, 팀 기반 학습을 저는 그래서 팀 기반 학습 그거 할 때 아까 그 슬라이드 있죠? PPT 슬라이드. PPT 슬라이드 피라미드. 요거를 항상 먼저 보여줍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학생들이 90%짜리 공부하고 싶죠? 그러면 네, 그래요. 90%짜리 공부가 서로 가르치기니까 우리 팀 기반 할 때 서로 가르치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분담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똑같이 교수님들께 지금 말씀드린 그거를 그대로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듣고 또 까먹어요. 막 하다 보면은 바쁘니까, 몰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간중간에 주지시켜요. 기억을 환기시켜요. 그래서 자, 지금 각자 조사한 게 있을 텐데 그거를 자, 지금 돌아가면서 공유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유를 안 할 수 없게끔 발표 방식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전원이 발표한다. 이거를 시작할 때 얘기해야 돼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팀 기반을 시작할 때. 팀 기반을 시작할 때. 모두 발표한다. 토의 토론을 그 내용들을 모두 발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전원을 발표시키잖아요. 그럼 또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학생들이 자기 맡은 거를 자기가 발표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이제 요거 하는 효과가 없어요. 전원 발표시키는 의미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전원 발표인데 발표 순서는 내가 그 자리에서 정합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홍길동이 일장을 하고 홍길동 말고 또 누구로 갈까요? 누가 있을까요? 김땡땡이라고 할게요. 뭐 여러 사람이 지금 막 팍팍 들어오는데 그냥 요즘 하도 회자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때 홍길동은 1장, 김땡땡은 2장 이렇게 했는데 순서는 교수님이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홍길동이 1장하고 김땡땡이 2장을 했더라도 내가
김땡땡을 일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임의로 해줄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자, 김땡땡이 1장, 홍길동은 2장, 이 부분을 그날 발표하는 날 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한 사람 끝날 때 그 다음 사람을 얘기해 주세요. 그 두 번째 사람 끝날 때 세 번째 사람을 지명해 주세요. 호명해 주세요. 미리 다 호명하지 마시고. 미리 다 호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부분 자기가 이제 맡은 파트를 그 부분을 보고 있어요. 앞부분에 지금 1장이 얘기가 되고 있고 2장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3장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3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맡은 파트를. 그래서 집중을 못해요, 수업에. 그러니까 예, 미리 다 얘기해 주면 그러니까 뚜껑을 다 열어주지 마시고 하나씩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런 부분, 발표 방식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때 해주셔야지 자기가 나는 1장을 조사해도 3장을 발표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고가 훨씬 더 촉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에서는 화요일 날 발표다 그러면은 적어도 월요일에는 난리가 나요. 가르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같이 어느 파트에 걸릴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 발표 방식 또한 팀 기반 수업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영향을 주니까 요거는 좋은 팁으로 제가 꼭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NGT라고 해서요. NGT 소극적인 학생들, 참여 안 하는 학생들, 아까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이 문제에 있는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법. 말로만 참여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아까 멘티미터에서 여러분들이 클릭만으로도 얼마든지 의사표현을 해주셨죠. 자, 여기서 얘기한 건 브레인 라이팅이에요. 말을 못해도 성인들은 간단하게 쓰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장황하게 글짓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메모 정도만 먼저 하라고 하는 겁니다. 메모만 여기 이런 데다가 노트도 아니죠. 이거 지금 A4거든요. A4에다가 필요할 때 의견을 서로 공유해야 될 때.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문서 간단한 메모장 혹은 메모 자체 연습장에 메모한 거 아주 뭐 한 문장도 좋고 아니면은 한 단어도 좋습니다. 끄적끄적 그냥. 사실 우리 성인학습자 재직자들이 이 사무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뭐 쓰는 것도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해서 그런 다음에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기록한 거 가지고 있는 내용을 발표를 하라고 하세요. 근데 이 발표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침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바퀴를 잘 돌 수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이라도 참여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 부분, 아까 공정한 평가냐 할 때 개별 기여도에 대한 반영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개별 기여도 반영. 그래서 동료 평가와 에피소드를 같이 쓰게 해주세요. 동료 평가와 에피소드. 제가 쉬는 시간을 지금 드리지 않을 거거든요. 대신에 빨리 끝내드릴 거예요. 예,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팀 전체의 성과는 평가하되 개별 기여도를 반영한다. 개별 기여도를 반영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브레인 라이팅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죠? 어떠세요,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할까요? 11시 40분까지 하고 끝낼까요? 아니면은 쉬는 시간 드리고 12시까지 할까요? 지금 비디오를 다 꺼놓으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수님들 잠깐 비디오 켜주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계속 하시지요. 그냥 속감도. 사실 저는 2시간 연수는요, 다 이렇게 그냥 쉬는 시간 없이 하고 빨리 끝내드려요. 그게 더 좋아요. 중간에 그냥 하는 것보다, 끊기는 것보다. 아유, 이렇게 좋은 표정에 우리 교수님들을 이렇게 뵈니까 정말 좋습니다. 갑자기 몇 분이 계시다가 화면을 꺼놓으셔가지고 제가 뭔 일인가, 네, 놀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좀 얼굴 좀 뵀으면 좋겠어요. 예, 교수님들. 자, 제가 아는 저 지방의 그 우송대학, 거기는 비디오를 안 켜놓으면 결석 처리해버려요. 줌 수업에서. 예, 그러니까 온라인 대면이다, 우리는. 대면인데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거다. 좋죠? 네, 자, 감사합니다. 제가 빠르게 또 진행할게요. 어쨌든 이런 거, 예. 자, 예, 여기 포스트잇이라든지 활용해가지고 쓰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는 팀 기반 토의 토론을 팀 기반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 팀 기반 토의 토론법이에요. 그때 요거 써보세요. 어떤 거냐면, 직소 방법입니다. 직소. 이거 아주 괜찮은 방법이에요. 직소 방법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실 경우를 염두에 두면서, 근데 요거는 일반 우리 대학생들도 재미있게 하거든요. 어, 각자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전문가가 돼요. 지금 성인 학습자한테는 딱 좋죠. 전문가다. 여러분은 지금 전문가다. 근데 전문가가 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아직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전에 스터디, 예습을 시키세요. 예습을 조금이라도, 예습이라니까 또 겁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습을 시키시냐면 교실에 모이잖아요. 일단 강의실에 모이면은 그 강의실 50분 중에 또는 2시간 중에 1교시를 또는 30분을 전체의 앞부분을 이 사전학습용으로 할애를 시키는 거예요. 할애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했던 거 사례를 보면은 지금 저는 교육공학에서 4차 산업혁명과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사전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전학습을 시켜고 학생들한테 4차 산업혁명이 교육에 영향을 주는데 특징적인 거,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그 파트, 그거를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가 나왔어요. 여기 나온 거. 세 가지. 그래서 학습 분석 또는 AR, VR, 그리고 코딩 교육. 이게 이제 중요한, 예, 그 사례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팀을 구성을 할 때 요거 하나, 둘, 세 명이 한 팀이 되게 구성을 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건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1번끼리, 자, 1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1번 모여라 했고, 2번은 2번 모여라, 3번은 3번 모여라 된 거예요. 소주제를 할당을 한 거죠. 자기들이 택해요. 그러니까, 자, 사전학습을 시키고, 사전학습 내용 중에서 더 깊이 있게 토의하거나 토론하거나 조사하거나 해야 될 부분을 3개나 4개 정도로 나누세요. 그런 다음에 나 이거도 조사해 볼래요 하는 사람들, 그 그룹이 모여서 1번이 되고 2번, 3번이 돼요.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같이 더 조사해요. 토의 토론해요. 이해되시죠? 토의 토론해요. 각자가. 그러니까 쭉 같이 가서 함께 논의하는데, 자, 중요한 거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논의될 때 이 논의의 결과물이 문서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문서를 막 또 거기서 보고서를 작성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면 저처럼, 예, 이런 포스트잇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A4 용지 같은데 반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간단히
논의된 거를 각자가 기록해야 돼요. 1번이 1번대로 그 각자가 거기에서 논의된 것을 정리하는 정리하는 거를 각자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1번, 2번, 3번이거든요. 이거를 다시 원대 복귀해요. 원래 팀에. 원대 복귀 해가지고 가르쳐 주게 하는 거. 90%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하니까 길게 설명이 됐잖아요. 근데 심플해요. 자, 사전학습 시키고 그것을 더 깊이 있게 하는 세부 주제를 쪼갠 다음에 그 주제 개수대로 인원이 팀이 되고 그 팀이 1번은 1번 하위 주제별로 전문가 활동을 더 깊이 있게 한 다음에 원래의 모집단에 와가지고 모집단 처음 팀으로 와서 다른 팀원들한테 가르쳐 주게 한다. 요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그 1그룹, 2그룹, 3그룹의 얘기를 다 듣고 전체 종합하면서 보충해서 강의해주고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이거 좋은 활동이에요. 사전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사전 학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그 전문가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할 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쪼개가지고 모집단에서 전문가 엑스퍼트 그룹이 1, 2, 3, 4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다시 모집단으로 가서 연구 내용 스터디한 거, 토의 토론한 거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되셨죠? 요거 아주 권해드립니다. 해보시면은 재미있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자, 팀 기반 학습을 교실에서 해야 돼요. 주의하셔야 될 거. 우리 그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팀 과제, 팀플 따로 주시는 것보다는 수업 안에서 이 활동을 하게끔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 학생들이 바빠요. 그래서 따로 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팀플 작업을 위해서 시간을 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요즘 학생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데 이때에 만약에 토의 토론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토의 토론 주제가 아까 이제 직소 방법이 안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에서 그게 3개다 그러면은 이 아젠다를 3개를 이렇게 해놓고 시간을 미리 분배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 타임키퍼의 역할을 교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서 자, 지금 빨리 그 첫 번째 토의 주제를 마무리해 주세요. 두 번째 토론 주제 마무리해 주세요. 세 번째 토론 주제 마무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결과물은 여기다가 정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마냥 5개, 3개 할 수 있는 통으로 30분을 주는 거는 안 좋습니다. 이거는 아주 피해야 돼요. 근데 토의 토론만이 아니라 우리가 팀 학습을 시킬 때에도 똑같아요. 오히려 좀 짧게 끊어서 긴장감을 주고 스피드 있게 나가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마냥 늘어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단 초벌구이를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운영의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자, 학생들의 수준차 때문에 고민이시라고 아까 하셨어요. 그죠?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 선수 경험이 많은 사람과 우리 심리치료를 할 때에도 요즘은 센터들에서 그 임상 경험, 이런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라 딴 거를 한 다음에 자격증 좀 취득해가지고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차이가 저도 대학원을 이렇게 우리 상담하겠다고 이렇게 그 면접을 보면은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경험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해소해 줘야 되느냐.
차이를. 그럴 때에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이 모형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잘 들어주세요. 사전학습을 여전히 시켜요. 시키고, 사전학습에 대해서 사전학습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팀으로 가는 거예요. 자, 사전학습을 시키고 바로 그냥 팀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팀 문제를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사전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팀으로 가는데 팀 문제를 주는 건데, 네, 한 단계가 있어요. 여기 개인 점검, 팀별 점검이 있어요. 이거. 개인 점검, 팀별 점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 다음 장이 요거에 대한 세부 소개인데, 오늘 팀 기반 학습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문제점, 궁금증 이런 거, 애로사항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 선행 학습을 해요. 학생들이. 예, 선행 학습을. 그러니까 50분 수업이면은 20분 정도라도 선행 학습을 시키거나 혹은 전체로 봤을 때 3주 정도 내가 팀 기반 학습을 시키겠다. 3주 정도를.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주에는 내가 사전 학습을 줘야지. 사전 학습을 시켜야지. 강의를 하거나 혹은 예, 학생들한테 자료를 주거나 영상을 주거나 뭐 여러 방법을 다 쓸 수 있어요. 사전 학습을 시키고 그 자료들을 그런 다음에 팀이 편성이 되잖아요. 팀이 편성이 되면 거기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요. 이 테스트, 왜냐? 학생들이 요 선행학습 자료를 어느 정도 숙지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퀴즈,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데 개인별, 팀별 점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테스트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별로. 팀으로 묶여는 있어요. 앉아는 있는데 팀으로는 되어 있지만 테스트는 개인 테스트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사전 학습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한 학생들은 당연히 틀리겠죠. 문제를 못 맞추고 못 풀고 제대로 못 해요. 그런데 제대로 하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팀원 중에. 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단계가 피어 투터링이 있어요. 피어 투터링. 90%. 그래서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너 그거 거기에서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푸는 과정이 이래서. 학생들이 가르쳐 줄 때는 어느 부분을 틀리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더 캐치해요. 교수님보다. 그래서 요거를 가르쳐 줘요. 근데 교수님이 딱 보셨을 때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빠르게 먼저 동료가 가르쳐 주게 한 다음에 교수님이 전체를 다시 가르쳐 주면서 이 사전 학습을 딱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중요한 거 사전 학습, 즉 예습을 조금 시키고 거기 수업 안에서 혹은 강의를 하고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함 대해서 개인이 개별로 응답을 한 다음에 이건 실기 시험에서도 똑같아요. 실기 수업도. 한 다음에 어느 부분을 맞았는지 틀렸는지 가르쳐 주고 동료가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문제라는 건 팀 문제예요. 요게 실제 팀 문제. 요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여기에서 이미 학생들이 상당히 수준이 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 문제를 제시했을 때 이거를 같이 협업해서 풀어나가는 게 훨씬 용이해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부분 징검다리를 하나 두면서 학생들의 편차를 그래도 좀 줄이는 거, 완전히 해소는 안 되겠지만 줄이는 이 시간을 여기에서 확보하는 거죠. 이 부분, 요거를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촉진 활동. 학생들한테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양치기가 양떼를 모는 이 방법. 앞장서서 가야 될 때, 특히 팀 기반 학습의 앞부분에서는, 팀 기반 학습의 앞부분은 앞에서 끌어주셔야 돼요.
앞부분에 시기적으로 보면 시점상.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를 좀 뒤에서 지켜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서 다시 살펴주고, 또 어떨 때 전체가 그러면은 다시 또 앞으로 나오시고 중간에 있고 뒤로 갔다가 이런 부분을 잘해 주셔야 되고, 이 제가 이제 그 공부할 때 이 팀 기반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냐면 바로 이렇게 돌리는 거, 접시 돌리는 거를 예로 들어 주셨어요. 전 지금도 이 부분을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접시를 돌려면 자기가 교수님이 따라락 해주면은 학생들이 알아서 이제 자가 발전을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드르르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은 무너집니다. 쓰러져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따라락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돌아가죠. 그 얘기는 학생들이 주인이 돼서 팀 기반 학습을 하더라도 교수님은 이 수업 속에서 그 학생들의 모습을 관찰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개입을 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거를 딱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학생들한테 자 너네 해 그러고서는 교수님은 교탁에서 딴 거 하고 계시는 분들도 본 적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수업은 망합니다. 자, 그래서 개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수자의 촉진 활동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여기 사전에 설계해야 되는 것, 요거를 빠르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40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편성 방식, 6명 이하가 많아야 6명 이하, 6명이고,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사이즈에 따라 달라요. 인원에 따라. 그런데 한 3명에서 4명, 5명, 요 정도. 5명도 사실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4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으면 안 되고, 자, 동질이냐, 이질이냐. 저는 동질보다는 이질. 왜냐? 우리 이거 얘기하기는 참 좋아요. 산업, 우리 그 성인 학습자가 지금 재직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우리 동창생이랑 같이 하느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랑 하느냐, 그러면 효과가 있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아주 진짜 천태만상이다. 이렇게 뭐 활발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 뭐 온갖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만나가지고 어우러져서 우리 부서가 성과를 내게끔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훈련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질 편성. 그 다음에 이제 성인 학습자고 특히 재직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게 TBL에 이 팀 기반 학습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의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팀 편성 조사지를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문항은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 프로젝트 할 때 또는 팀 기반 학습을 할 때 하필이면 요번에 너무 바쁘다, 업무가 많다,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난 못하겠다, 찌끔밖에 못한다, 이러면 이런 얘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구사항들, 팀 편성할 때 고려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등등을 좀 쓰게 해요. 항목을 교수님께서 이제 과목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교수님이 편성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때에 쭉 보시고 저 바빠요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제법 많게 나오면은 그런 사람들끼리 풀 수 있는 난이도를 A급, B급으로 나누어요. 그런데 A급짜리는 그걸 완수하면은 100점이 만점인데 B급 난이도는 그걸 완수하면은 80점이 만점이다. 이런 등등으로 차등화된 팀 기반 주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해라. 나는 B 할래. 그래도 좋아. 근데 B의 팀장이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은 그 팀장은 그 점수 가산점 10점이 있어서 그 팀장은 90점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B 그룹에서도 팀장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되게 열심히 좀 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욕심을 내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팀 편성 조사지를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교수님께서 주도하면 되고, 만약에 학생들이 대부분이 동질적이다 이러면은 그때는 제비뽑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권해드려요. 좋다는 얘기가 권해드립니다. 그냥 어디 뭐, 뭐팀 편성할 때 내가 내 친구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비뽑기 해서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예요. 집단에서 팀으로 갈 때 팀빌딩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이 필요하죠. 나를 소개하고 래퍼 형성하고 팀 이름도 짓고 그라운드 룰도 만들고. 그래서 그라운드 룰을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성인 학습자고 재직자예요. 그러니까 약속했다가 잠수 탈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이 그 수업 안에서 이거 그 수업 안에서 팀 기반 학습을 하도록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수업 안에서 끝내라. 그리고 교수님이 강의할 부분을 팀 기반 학습의 내용으로 좀 포함을 시켜라. 그러면은 진도 부담을 좀 줄이면서 교수님께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내가 강의를 해야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5%짜리라고 했어요, 이미. 적게 가르치는데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많다. 이런 얘기가 최고의 교수에서도 얘기 나와요. 나는 조금 가르쳤는데 학생이 더 많이 배우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강의해야 되는 부담을 좀 줄이세요. 무슨 뭐 대단한 학자를 만드실 거예요? 무슨 노벨상 받을 학자를 키우실 거예요? 전문 후학을 양성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수님. 제발 현실을 직시하셔요. 그래서 이 욕심을, 뭐 천재를 데려다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저도 천재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 학기 동안에 시간은 제약돼 있고, 이 시간 제한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현실을 직시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걸로 딱 해놓으셔요. 그런 다음에, 자, 팀 기반 학습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라운드 룰 자기들끼리 정하라고 하세요. 아까 수업 전체의 규칙은 교수님이 주인이 돼서 정하시고 확실하게 그걸 지키시고, 그 다음에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게끔 하셔요. 그 다음에 팀 과제, 성인 학습자, 재직자라는 그 특성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수준에 맞게 도전 가능하게 역할 부여하고, 이 얘기는 여러 차례 프로젝트 할 때 특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개인별 책임을 부여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아까 팀원에 대한 개별 평가도 기여도 평가도 있어야 돼요. 있다는 얘기, 요 양식을 미리 주셔야 돼요. 사람은 평가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평가 방식이나 내용이 이렇구나. 그러면 거기에 쏠리게 돼요. 문제가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팀 기반 학습의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평가 내용이 무엇냐에 따라서 이 팀 기반 활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공지하셔야 돼요. 미리. 발표 방식도 평가 방식도.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쓰게 한다. 에피소드를 쓰게 한다. 그래서 자료들 필요하시면은 제가 다 드릴 테니까, 드렸어요, 이미. 박수빈 선생님, 교수님들께 PPT 다 드렸을 거예요. PDF가 아니라. 그거 부분 활용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자, 요거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세요. 요런 거 다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동료 평가, 기여도 평가가 들어가고, 그리고 팀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 부분에서는 칭찬도 좀 해야 돼요. 왜냐? 아까 이제 팀원들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또 경쟁 의식이 있을 수 있고 긴장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면은 마무리에는 우리 한번 칭찬하는 거, 요거는 공개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 간단하게 팀원 이름 쓰고 팀 활동할 때 친구가 잘했던 거 여기다가 써라. 이러면은 평가는 아까 좀 안 좋게 있어도 여기에서 하나 정도는 칭찬거리를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전체로 봤을 때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개인 성찰,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 이렇게.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이런 방식 활용해 가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의 협력학습. 아까 모니터링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줌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소회의실에서 들어가기 전에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할 것을 팀 활동할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반드시 이 A4에 그 A4 한글 문서든지 뭐에다가 그 기록을 하라고 하세요. 땡땡땡을 쓰라고 간단하게라도 논의하고 발표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면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을 주셔야 돼요. 5분 동안 해라. 그리고 밖으로 빼내세요. 회의실을 닫아요. 그래서 두 개 정도 조만 얘기해봐라. 근데 그때 화면 공유를 시키세요. 그 작업했던 거를 화면 공유시키고, 그래. 지금까지 5분 동안에 이렇게 했군요. 이 부분을 좀 더 추가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주면 좋겠네. 자, 다시 5분 더 줄게요. 들어가세요.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회의실을 또 열어요. 그 다음에 다시 닫아요. 이런 식으로 단계를 끊어서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회의실에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교수님이, 당방이. 근데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 교수님이 순서를 정해서, 지금은 1번부터 2번까지 해야지. 그 다음에 3번, 4번. 이런 식으로. 예, 좀 토막토막 하고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좀 다양하게 해주시면은 그냥 혼자서 강의하시거나 학생한테 통으로 30분을 주는 것보다는 이 5분씩, 5분도 길어요. 5분, 10분씩 이렇게 토막 쳐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모니터링 하실 때에도 훨씬 낫습니다. 들어가시 마시고 거기서 한 것을 자기들이 기록한 다음에 갖고 나오게 하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어떨 때는. 그거보다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해주시고 자기들끼리도 여기 보면 스프레드 시트 같은 거나 여러 가지를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과목이 또 전공이 조금씩은 달라가지고 건축 쪽은 캡스톤 디자인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데에도 지금은 현재 온라인인데 이제 교실이든 온라인에서든 여러 가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온라인 팀 기반 학습, 팀 기반 학습에 대해서 제가 무엇인지 그랬죠. 아까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무임승차 방지라든지 팀 기반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설계 그리고 운영에 대한 팁들,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어요? 우리 박은성 교수님 계속 열심히 하시고 또 여기 김은영 교수님, 김지영 교수님도 보이고 문소영 교수님도 보이고 박수빈 우리 보니까 바둑학과의 다니엘라 트링스 교수님 등등 아주 많이 지금까지도 여기 참여해 계시는데 정말 수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